자, 그러면은 네, 오늘 그 행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그 졸업식이 있었죠. 정식 명칭은 학예수여식. 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졸업합니다. 학교 온 지가 38년이 지났습니다. 88년 3월에 왔고요. 네, 쭉 학교에 있었습니다. 오늘 찻자리를 마련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보면 퇴직을 할 때 공식적인 행사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학교에서 하는 행사, 정년퇴임 교수님들 모시고 하는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보통은 학과에서도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퇴직을 하면서도 그냥 조용히 슥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애매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연구 업적이 아주 뛰어나고 제자들을 많이 거느린 교수님들은 제자들이 해주는데 그 비율이 뭐 거의 한 5%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퇴직하는 마당에 새로운 모델을 하나 좀 만들자. 퇴직하는 당사자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찻자리에 모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한두 분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명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학교의 모든 단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동안 알던 사람들, 안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얼굴만 아는 건 아니고 밥을 같이 먹었거나 또는 밥을 같이 안 먹었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인사를 반갑게 하는 분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개별적으로. 네. 그랬더니 정말 그 다양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메일 보내자마자 가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가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정말 가고 싶은데 안 되니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셨는데, 월요일 날 한 분이랑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꽤 많은 수는 묵묵부답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온다는 말도 안 하고 안 온다는 말도 안 하는데, 어쨌든 묵묵부답이면 안 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와서 살았던 날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 3월에 왔을 때,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27세였습니다. 저는 청춘을 여기서 다 보냈습니다. 청춘에 와서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그때는 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승진학교에서 논문이 없어도 됐어요. 그때는 논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학술지를 안 써도 돼요. 학교 안에 연구소 보여만 해도 승진을 쭉쭉 할 때였습니다. 저도 그 대상자가 됐는데 너무 좋은 거죠. 교수님들이랑 어울려서 술 먹고,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술 먹고, 또 낮에는 테니스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태야주라고 낮에는 테니스 치고 밤에는 술 먹고,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그때가 한 92년? 그러니까 한 5년쯤 지나니까 제가 죽음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한테서. 나는 죽고 있구나. 학자로서 나는 죽고 있다. 논문을 한 편 쓰려고 하는데 안 써져요. 국내 논문도. 그래서 이거는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을 나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재단, 그 당시 이름은 과학재단, 거기에 포스트닥이 돼야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 신청하게 될 때, 그때 제가 부교수 승진할 때였거든요. 근데 연구재단에 그걸 보니 부교수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부교수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니까, 일단 신청을 하면 패널 그분들이 대충 결정해 놓나 봐요. 이렇게. 얘는 보내줄래? 아니래. 저는 이제 안 되는 쪽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심사위원장이 포항공대 연명일 교수인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심사위원장인데 그런 분들일수록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예의 바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변 교수님은 요번에 처음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벌컥 내면서 작년에도 저 받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보냈을 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올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부교수인지 포기하고 온 사람입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 이유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있는 동안 보통 보면 이제 가족 챙기고 애들 챙기고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오잖아요. 네, 그건 저는 세 가지 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한번. 왜냐면 죽기 싫어서.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오니까 일단 마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삼성전자에서 강의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됐어요. 주로 이제 강의.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젊으니까 가능하죠. 예,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제가 실제적인 연구에 대한 눈을 뜨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학교 교육을 제가 그때 굉장히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러고 한참 있는데 이제 또 우리 여기 계신 이건명 교수님께서 산학협회 단장을 하실 때인데 그때 산단에 부단장이 한 명인데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저한테 이제 하라고 그래서 저 못합니다. 왜냐면 그때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할 때 올라가는데 가족이랑 떨어져 살 때거든요. 얘가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거 못합니다 했더니 2번 연락이 왔어요. 또 한 번. 그래도 못합니다. 3번째 또 연락이 오니까 2번째 연락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애가 지금 고등학생이라 저 애 봐줘야 된다 했더니 또 연락이 오시길래 야, 이거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정말 그 잘 해왔던 인간관계가 이거는 무너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만 하면 돼, 당시.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 그 이제 오려고 하는데 또 하우성 총장님이 이제 단장하라 그래서 그것도 계속 떠튕기다가 이분이 다른 사람을 임명을 안 하고 제가 추천됐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끌려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찌 보면 제가 학교 생활에 그때 산학협력 부단장, 단장을 한 3년이 제 인생의 학교에서는 화양연화 같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그때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 부단장 2명하고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평균 퇴근 시간이 밤 10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요, 그렇게. 예. 금요일 날까지. 금요일 밤까지 했고. 근데 이제 그때 워낙 잘 지내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학교에 대한 애정이 그때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지내다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기업체 활동 잘 못하게 됐죠. 한참 있다가 제가 나서서 한 게 처음인데요. 공대학장 나선 거는. 근데 그거는 뭐 정말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조금 학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의 예는 좀 제가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했고,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윤석근 교수님이 고생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정말 의욕만 앞서는 학장 뒷바라지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무사히 끝냈고요. 그 학장 시절이 여울마를 만든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퇴직 5년을 남겨놓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예, 마지막 5년 남겨놓고. 여기 지금 마지막 저랑 함께한 대학원생 2명과, 예,
대학원에 오기 전에 제 연구실에서 있던 학생 한 명이 3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연구도 못하고 마지막을 아주 쓸쓸히 보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도움 때문에 제가 연구도 했고 그 전에 교수님들을 뵐 때는 퇴직을 몇 년 앞두면 이렇게 연구실에 학생도 없고 너무 좀 이렇게 쓸쓸해 보여서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연구도 했고 네, 작년에 2025년에 이제 논문을 4편을 썼는데 저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데 이 어떤 학생이 논문을 3편을 썼는데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경상대 산업공학과에 국내 학술지 2편이면은 교수로 왔었어요. 네. 30년 전에. 근데 우리 학생은 석사하면서 3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처음 논문 시키면 논문을 잘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 죄송합니다. 이 학생 논문 4편 썼네요. 네. 제일 제자로. 처음 논문은 프로젝트 한 거 이렇게 정리해서 썼고, 두 번째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논문 수는 제가 한 90% 했습니다. 90%. 세 번째 논문도 제가 60%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논문은 논문 테마도 학생이 잡았고, 그게 이제 석사 논문인데, 마지막 4번째 논문이 가장 훌륭한데, 그 마지막 4번째 논문은 제가 기여한 게 10%밖에 안 돼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지금 우려하는 게, 애들 학력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 사실입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면담 학생들, 제가 지난 학기에 지도학생 면담을 제일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할만하다는 거를 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시스템공학과 학생이 경상대 전체에서 볼 때 입학 성적이 그리 뛰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면담을 해보니까 다들 기특하고, 그래서 우리과 교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문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은 역시 학생이다. 얼마든지 이 학생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달고 다른 애들이 아니고요. 아주 순수하고 개발될 여지가 무지 많은데 내가 그동안 얘네들한테 별로 교수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구나라는 반성을 마지막에 와서야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늘 미안하고 고맙고 어제 이제 짐을 좀 이동했는데 너무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교수 짐 이동하더니 우르르 와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데 저 같으면 못하거든요. 며칠 걸릴 걸 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살아왔던 거 말씀드리고 우선 반성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동안 살면서 가끔 꽤 제가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깨달았어요. 작년인가? 작년이네요. 퇴직을 1년 앞두고. 왜 불행했을까?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과 같으면 학과를 발전시키려고 나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저한테 맞춰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 만약에 그때 제가 맞춰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맞췄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일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더 설득하고 네. 상대방 입장,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안 했거든요. 왜 이 좋은 생각을 안 따라와? 이렇게만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퇴직을 하는 마당에 지금 가장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저녁 먹고 연구소 안 와도 되는구나. 그 기분은 정말 아주 정말 편한 기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뵌,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이건민 교수님 앉아 계신데, 이제 여러 선배 교수님들을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꼰대와 어른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꼰대와 어른. 꼰대는 뭐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꼰대예요. 물어봤어 누가? 꼰대고요. 물어봐도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건 이런 거야 라고 해도 이제 꼰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는 내 경험이나 내 주변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더구만 하면 돼요. 판단은,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놔두는 것. 네.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안 돼요. 정보만 주면 이러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서울의 그 최인아 책방 주인 최인아 씨가 쓴 책과 그분이 동영상에서 말한 거에서 제가 꼰대의 범죄에 속하는 거 하나 더 알았습니다. 뭐냐면, 꼰대는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사람, 성장을 멈춘 사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은 옛날 얘기만 하죠. 옛날에 내 땐 이랬어. 근데 그 옛날 얘기 중에 반 이상은 자기 자랑입니다. 그럼 꼰대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알게 돼서 요즘은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과 젊은 교수들이나 다른 교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어마어마하게 꼰대 짓을 했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 다행스러운 거는 퇴직하기 전에 내가 꼰대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앞으로 탈꼰대의 범주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른이 누구냐 하면, 저는 제 개인으로는 저한테 지향점이 되는 어른은 세 분 계세요.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직접 만나 뵙고, 한 분은 3월 달에 만나 뵈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은 이제 고 김민기 씨죠. 예. 작곡가이자 연극 연출가. 그분의 삶에 대해서 SBS에 나온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진주가 자랑하는 어른 김장하 선생님, 우리 죽향 원장님이 도움을 주셔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김장하 어른이 어른의 범죄에 확실한 게 뭐냐면, 그분이 정말 물어보지 않으면 말씀을 안 하시고, 물어봐도 절대 이리라 저리라 안 하시는 분이고, 세 번째, 여전히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관한 책을 쓴 김주환 기자가 지금 80이 되셨는데 집에 갈 때마다 책을 읽고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이제 지금 여주의 어른이라고 봐야죠. 이제 전명애 교수님.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7인분 노비라고 본인 별명을 얘기하면서 여백서원과 괴테마을을 조성하고 있죠.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고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이제 질문하시겠지만, 이제 퇴직하게 되면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밖에서나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진주에 계속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38년 살니까 이제 못 가겠어요, 단 데를. 가족은 서울에 있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다 이해를 하고 3주에 한 번 서울 가는 걸로 이제 하기로 했고요. 집사람도 3주에 한 번 내려오고. 그래서 진주에 있으면서 계속 좀 어울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학교에 와서 물론 이제 다음 학기에 강의는 2과목 하긴 합니다만은 제 주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올 거고요. 아까 저쪽에 제가 방명록에 보면 소속인데 이건명 교수님이 소속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명예교수가 되잖아요. 지금 제 이름을 이번 주까지 변재현 치잖아요. 학교 이메일에. 그럼 소속이 산업시스템공학부라고 나와요. 근데 3월 2일 날 변재현 치면은 소속 없음 나옵니다. 소속이 없게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경상국립대에서 진주 시민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주 시민들하고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하고요. 지난 여름에 전공 책을 썼습니다. 실험계획법. 근데 그 책을 가지고 가을에 강의를 해보니까
정말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거 이제 수정본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러는 게 계속 그렇게 학교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되면 너무 쓸쓸할 것 같다 어쩌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3월 달부터 어떨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는 저라는 자동차에 운전석에 제가 앉아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와서 강의해야죠. 연구 과제 해야죠. 학생들 지도해야죠. 근데 그게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드디어 제 인생이라는 차에 제가 운전석에 앉는 거다.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설레고 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시인 중에 이문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시집을 냈어요. 예, 근데 그 시집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난 설 연휴 때 서울 가서 토요일 날 그분을 만나서 다른 분이랑 셋이서 이제 막걸리 많이 마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너무 놀랐어요. 이제 퇴직을 했고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했습니다. 퇴직을 했고 이제 정말 시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도 좋은 시를 썼는데 그래서 너무 제가 감명을 받아서 이 시는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시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한번 제가 암송해 드리면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시 한 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여행입니다.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메트, 터키의 시인인데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뭔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변재현 교수님 퇴임 앞두고 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변재현 교수님 퇴임 하시면서 말씀 주신 게 저도 이제 향후에 한 6년 정도 앞뒀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았죠.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새겨서 저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04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저희 입학동에 동기도 있는데 입사 동기 2004년도에 와서 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20몇 년 돼서. 그래서 저도 이제 진주가 제 2의 고향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해요. 진주가 서울보다. 그래서 변재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와 닿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농생대에서는 저만 이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 그죠?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메일로 딱 보냈는데 저는 교수님께서 너무 반갑고 해서 바로 이제 답장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그때 한 2010 몇 년 되죠. 근데 이제 저나 변 교수님께서는 진주에서 생활하셨는데 또 좋아하는 게 제가 명상하는 걸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좀 해서 이게 좀 알아보고 싶다 해서 강원도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시는 분이 이제 그쪽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하게 됐어요. 강원도 평창이죠. 그쪽에서. 그래서 명상하면서 그때 같이 식사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식사 같이 하신 분들 초청하셨잖아요. 제가 그러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따님도 같이 뵙고 따님도 진짜 너무 훌륭하게 잘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부녀간 이게 사랑이 그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사시는 분은 확실히 달라도 뭔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또 이렇게 또 퇴임하시면서 이렇게 색다르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하여튼 후배 교수 입장에서도 너무 배울 거 많고 존경하는 면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퇴임하시고 나서도 아까 계획도 말씀 주셨는데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거 마음껏 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그다음에 저기 드려야지.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박준호 교수님 좀 늦게 오셨네. 제가 자리를 잘못 일단 먼저 제가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공대 학장님이셨고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최종 총장님 면접 봤을 때 바로 옆에서 이제 계셨던 걸 기억이 나서 되게 그래도 뜻이 깊은데 갑자기 이제 오늘 올해 이제 은퇴하신다고 하니까 세월이 되게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변재현 교수님 한창이신 줄 알았는데 저 너무 아쉽고 근데 또 아쉬운 만큼 또 이제 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하시는 건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왔을 때 그리고 따뜻하게 한마디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제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노신소재 이윤기입니다. 저도 2016년도에 이제 왔는데 이제 오래되지 않아 사실 변 교수님이 학장하실 때 이제 처음 뵙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어울마을을 짓기 전부터 이제 이 어울마을 공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철학에 대해서 되게 감명 많이 받았고요. 사실 변 교수님과는 저는 사실 학교에서 되게 자주 뵌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교직원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자주 인사를 드리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여기서 이제 커피와 차를 즐기실 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변 교수님과 인상 깊은 에피소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하루는 제가 커피를 마시러 지금 이 공간에 들어왔는데 이 학생과 함께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논의를 하고 나서 학생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제 혼자 막 기재를 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나 한번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하셔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의 시간을 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네. 제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할 수 있을지는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교수님들 따라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집필하신 책 아주 저도 이게 관심은 많았으나 사실은 제대로 배울 기회는 없었는데요. 덕분에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개정판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자주 뵈니까 이제 은퇴하실 날이 그러니까 퇴직하실 날이 사실 너무 빨리 다가온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진주에 더 계신다고 하고 아마 식당에서 더 자주 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 축하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전자가 돼서 마음껏 즐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저는 5년 전에 퇴직을 했고요. 그 퇴직할 때 기계공학부였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워낙에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기계공학부를 그 5년 전에 퇴직한 이건명입니다. 제가 1988년 8월에 학교 왔고요. 그때 변재현 교수님 계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5년 전에 퇴직을 했으니까 변 교수님 아직까지도 경상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변 교수님이랑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더구나 또 같은 단과대학이고 또 뭐 관련도 많잖아요. 기계공학하고 산업공학.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그 접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아까 병 교수님 인사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잠시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산학협력단 부단장 맡으시던 얘기. 그때 제가 이제 그 단장을 맡았는데 그때 이제 하 총장님이 저보고 저 부단장을 추천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총장님이 그것까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병 교수님한테 저는 3번까지 부탁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3번씩이나 부탁을 드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억지로 그 일을 맡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참 힘이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끝나고 나서는 또 단장까지 하시면서 하여튼 그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가 변 교수님을 그동안 쭉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그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교 계실 때는 그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학생도 열심히 가르치시고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학교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저하고 같이 하는 거는 술도 열심히 마셨고 하여튼 그렇게 정말 그 에너지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퇴임을 하시지만은 그 에너지를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앞으로 그 하시는 일에 정말 그 보람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아. 예.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부 김재현입니다. 좀 제가 늦었는데 오늘 자리가 엄청 묵직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가볍게 차를 나누는 자리라고 듣고 왔는데 어쨌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이렇게 졸업을 하시게 되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까 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우리 변 교수님 정말 에너지 넘치시고 정말 저희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도 주로 이제 산단 때 일하셨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어왔던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그 도움도 받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총장님 한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항상 저희들 그 그룹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이거 우리 변 교수님 같은 분이 총장 하셔야 되는데 이런 그 농담 아닌 농담들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좀 그랬었는데 오늘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떠나시게 되네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뭔가 그 넘치는 에너지로 또 좋은 일을 좀 찾으셔서 마음껏 또 즐기시는 그 여정을 또 계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갑자기 온지 몇 분 안 됐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저는 뭐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 의과대학의 강상수입니다. 여기 좀 전에 이건명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건명 교수님이 산단장 할 때 병 교수님하고 저하고 부단장을 하다가 병 교수님이 산단장으로 가면서 저는 이제 그때 도망가야 되는데 부단장을 꼭 해야 된다고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져가지고 부단장을 또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학교 보직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병 교수님을 이제 단장님으로 오시면서 하다가 보니까 저도 산단장도 하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뭐 계속 쭉 중간중간에 만나고 뭐 어떻게 지내시나 뭐 앞으로 계획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사실 나가신다 그러니까 좀 뭐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곧 나한테도 이게 닥칠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지내시나 보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근데 워낙 뭐 여러 가지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아마 심심하게 지내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끔 심심하고 그럴 때 꼭 연락 주시면은 저는 이제 좀 다 내려놓고 좀 심심하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같이 뭐 곡차를 한잔 하든지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저는 올 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빈손으로 오면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뭘 준비할까 그러다가 사케 좀 비싼 거를 한 병을 혹시 외롭게 하지 말고 한 잔씩 드시라고 사케하고 그래도 항상 새로운 거를 많이 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주로 어울리진 않는데 그 진주에서 제일 맛있다는 그 두쫑쿠 집에 줄 서가지고 사서 가져왔는데 주고 싶은 사람들이고 재밌게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지내고 계속 봐가지고 앞으로도 쭉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부의 김형범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이건명 교수님과 우리 변재현 교수님하고 강상수 교수님의 관계처럼 산단의 그런 단장과 부단장,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변재현 학장님이 공대 학장님 했을 때 저는 학부장도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랑 변재현 학장님은 어디에 같은 오피스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인연이 깊을까 했는데 저희는 길에서 가장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지나가면서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하면서 그때 가장 우리 변 학장님 또는 변 단장님이랑 이제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아까 최상길 교수님께서 20년 입사 동기라고 했는데 저도 2004년에 와가지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여기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들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 계신 이제 같은 학부에 이건명 교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변재현 교수님은 이제 다른 학부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교수로서 어떤 길을 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교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굉장히 좋은 것들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불어불문학과의 문경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변재현 교수님하고는 깊은 인연은 아니고요. 그래도 혈연 다음으로 끈끈한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면 네. 그 처음에 한 작년 가을쯤에 다른 이제 저 고등학교 선배들이랑 식사를 했었을 때 느꼈던 인상은 정말 힘이 넘치시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며칠 전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추석 다음 날 80이 넘으신 제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내 인사를 안 해서 큰일 났나 보다. 그래서 했는데 만나자고. 그래서 학교 이제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책을 작년에 3권 썼어. 그래서 저한테 탁 주시면서 읽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그 연구를 안 하면 죽는다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0이 넘으셔도 저렇게 매년 책을 쓰시는구나 자극받고 읽으면서 뜨끔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변재영 교수님한테도 우리가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축하드리고 또 새로운 여행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러시아과 정경택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학교 온 지 지금 34년째인데 병 교수님이 나가시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배웠을 때 저보다 연배가 한 5, 6년은 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뵈니까 딱 3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젊으시고 더 학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이렇게 나가시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 3년 후면 정년퇴임인데 저는 병 교수님하고 다르게 학교를 훌훌 떠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고향으로 이제 가서 이제 뭐 제 식대로 좀 살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학교하고는 좀 담을 쌓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병 교수님 정년퇴임 축하드립니다. 예. 예, 저는 그 건축공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도 학교에 온 지는 한 2005년에 와서 올해 한 20년, 21년째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그렇게 이제 또 병 교수님하고 오래 있었지만 사실 이제 만날 때 없었는데 제가 부학장 하면서 그때 그 전에는 이제 제가 혁신센터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그만두고 부학장 하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혁신센터 2년짜리인데 1년만 하고 부학장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같이 했습니다. 워낙 일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셔서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저는 굉장히 그때 힘들었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뭐 공대 없는 절차 뭐 이런 거 막 만드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요 공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것도 다 훌륭하게 해주셨고요. 그때 또 기억나는 건 이제 태국의 타이웅행 대학이랑 또 같이 베트남에 가서 타이웅행 대학 가서 같이 그 학생들 만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그 20년을 지내면서도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제가 한 연도를 봤더니 제가 부학장한 벌써 17년이니까 벌써 한 9년 전 일이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그만큼 가면 저도 앞으로 한 9년, 10년 안에 저도 이제 똑같이 가는 길을 갈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많이 들어보니까 제가 딱 너무 공감하는 말씀, 뭐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제가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뭐 교수님 뭐 메일 왔을 때도 바로 좀 답변도 해드렸고. 길 가다 만나도 굉장히 반갑고 자주 만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언제든지 시간 나시면 한번 또 뵙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커피에 완전히 광이셨거든요.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아침에 9시에 일을 나가야 되는데 8시 좀 넘어서 커피를 그라인더부터 다 싸들고 오세요. 제 방으로. 그래서 거기서 갈아서 물 데워서 그걸 가방에 다 싸가지고 다니셨던 분인데 오늘 저는 커피 마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커피가 하나도 없네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생명과학부 이균호입니다. 우선 우리 변재현 학장님 정년퇴임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변재현 학장님 만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변재현 학장님이
교수님께서 그 산단장님 하실 때 처음에 TF 위원으로 불려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인원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참 기억에 남는 게 삼천포에 어떤 그 호텔 비슷한 데 갔는데 처음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보통 그냥 회의하면은 회의록 가져와가지고 안건 가져와가지고 뭐 회의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마는데 학장님 이제 그때 산단장님 하실 때 어디 다른 데 가서 내가 회의하는 좋은 아주 효율적인 회의를 하는 방법을 배워왔다. 그게 뭐냐면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막 아이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그걸 또 다시 이제 분류를 하고 모아가지고 어떤 뭐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산단의 어떤 일을 이제 결정하고 하여튼 뭐 좋은 결과를 도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경무부처장도 하고 또 우리 학장님 하시고 이러면서 또 계속 계속 만나고 이러면서 뭐 일종의 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학장님 이제 감사한 거는 엄청 후배인데도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학장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뭔가 이분은 의식이 있는 분이다. 일을 할 때 그다음에 평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일을 할 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기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이 강박적으로 좀 책임을 지려는 거,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기도 하고 저는 그런 특징을 좀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학장님하고 술자리에서 들은 뭐 이런저런 뭐 학교에 관한 일, 인생에 관한 일 여러 가지를 갖다가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뭐 하여튼 열심히 이제 학장님 하실 때는 열심히 뭐 학교 일 하시고 그것도 현안에 대해서 막 우리 토론도 하고 막 의견도 주고받고 했는데 학장님께서 이제 한 정년이 1년, 2년 정도 남으면 입을 닫겠다고 모든 학교 일에 대해서 절대 관여를 안 하고 입을 닫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실제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별로 딱 관심을 끊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이분이 뭔가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시려는 그런 어떤 체계가 있는 이런 분이다. 그런 특징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웠고 또 감사한 점은 후배지만은 막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제가 편안하게 교수님하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또 축하드리고 은퇴하시고 나서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김수진입니다. 저는 우선은 연구가 어려웠고 또 하루 종일 저 찾아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네, 변재현 교수님한테 저희가 이제 산업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여러 번 여쭤봤어요. 여쭤보면 그게 논문이 나올 때까지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 논문을 같이 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서 여보다 오늘 저녁 먹고 가요. 그때는 변재현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진주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적으로나 그리고 제 삶에 이렇게 항상 즐거운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저한테는 삶의 큰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공학과에 근무하는 한동엽이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그 이메일이 매크로 돌려서 보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공대에 다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고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일일이 지정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제가 변재현 학장님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그런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처음에 학교를 와서 이제 두 번째로 맞이하는 학장님이셨는데 그때 무슨 난징공과대학 저희 방문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교수들은 뭐 참여해라라고 하셨는데 보통 저희가 본부나 이렇게 위에서 시키는 건 안 하거든요. 그게 미덕이라서 안 하고 버티고 뭐 당연히 안 가는 거지 하고 있었는데 연구실에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번호가 1600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그 군에서 장교를 해가지고 뒤에 영자가 많은 번호는 이건 위에서 오는 거다라고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학장님이 전화를 하시면서 왜 안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기가 덜 빠져가지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해서 갔는데 재밌었죠. 예, 재밌었는데 그 간 인연으로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도 본부 행정실 이쪽 부분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 긴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어쨌든 그런 식의 지금 활동을 하고 있게 된 게 다 우리 변 학장님 덕분입니다. 매크로를 돌리신 게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변 학장님 뵈면은 꼭 아버지 같고 뭐 좀 그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 같아요. 물론 대학에 더 높으신 더 나이 많으신 교수님도 계시지만 또 그런 느낌이 또 변 학장님한테는 또 특별하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볼 때는 이렇게 뛰어가서 인사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뭐 정년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정년이라 하시니까요. 섭섭하고 예, 그렇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더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그 시간이 굉장히 그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대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오시면 차를 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퇴직하는 마당에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또 하실 말씀을 하시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저한테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떤 거든 좋습니다.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뭐 우리가 5시까지 여기 하기로 했는데 뭐 그냥 그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무거나 좋으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퇴직을 하면 전에 퇴직하신 교수님들이 가끔 연락을 오세요.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근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이 현역들은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저 말씀드릴 게 꼭 있는데 퇴직하면 제가 먼저 연락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부담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혀 안 바쁠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럴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말씀 있으시면 예,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없을 텐데.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지금 옛날에는 커피를 많이 즐기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또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지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참 그 전에 소개해드릴 분이 계신데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도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하는 좀 약간 뭐 격조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준비하신 김형정 원장님과 그 동생분 또 다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한번 일어서서 인사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그 우리 김영정 원장님이 그냥 찻집에서 차 이렇게 파시는 분 줄 알았는데 지금 꽤 몇 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죽향을 출입한 게. 근데 알고 보니 사실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우선은 우리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세요. 예, 대학원 과정에 차 문화와 관계돼서.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 제가 놀란 거는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저보다 훨씬 잘 쓰십니다. 그래서 그 이런 여러 가지 다시 이런 준비하는 것도 예, 굉장히 그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건 다 드시고 예, 저녁은 조금만 드시는 걸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차만 마실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가끔 돌려보면서 옛날에 추억하고 싶어서 우리 그 대학원 학생들이 알아보고는 그 이제 오늘 촬영하신 저기 젊은 남자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을 모셨는데 저분은 센티크 미디어의 마예진 디렉터입니다. 예, 인사하시죠. 아직 그 영상이 나오진 않아서 영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잘 해주시면 이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연락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차로 돌아온 이유는 우선 개인적인 거와 일반적인 거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거는 제가 이 위에 만성위염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심각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면 좀 불편해요. 위궤양은 아니고. 그래서 차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커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안 마시면 영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커피하고 차를 같이 이제 마시다가 작년 여름인가 언제부터 책을 쓰면서 커피 좀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 불편하다는 걸 너무 크게 느껴서 커피를 끊어봤어요. 근데 끊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차를 본격적으로 마셨는데 차를 이제 마시면서도 네, 진주에 이제 커피 정말 잘하는 집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걸 제가 느꼈어요. 커피를 당분 안 마시다가 차를 마시다가 나중에 커피를 마시니까 커피라는 것이 굉장히 거친 음료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거기서 벗어나서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차 위주로 마시고 있죠. 근데 차를 마시면 뭐가 좋으냐면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과 아무 때나 죽향에 오셔가지고 원장님한테 저 지난번에 제 이 차자리에서 갔던 분이다 하면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건데 그 자세한 얘기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뭐냐면 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이차 이런 거는 이거는 제가 약 파는 게 아니고요. 임상 결과로 나온 겁니다. 소위 그 성인 3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병이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게 다 좋은 것 같고 제가 그 효과를 좀 봤습니다. 왜냐면 고지혈 수치가 경계에 있었는데 차를 계속 마니까 드디어 정상으로 내려왔어요. 차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걷는 운동도 역할이 있겠지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뭐 건강인 이런 얘기고 차를 마시면 뭐가 좋은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고민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 커피를 마시면 두 가지 중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마시거나 누구를 만나도 습관적으로 가서 좀 이렇게 노닥거리고 나오는데 차는 그 자리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생각이나 이게 공유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죽향에 이제 몇 번 갔는데 가면은 이제 왼쪽에 보통 찻집이 있고 저쪽에 좀 골방 비슷하게 약간 좀 고수들만 가는 집이 있어요. 어느 날 갔더니 원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이쪽으로 오래. 처음부터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일리지 좀 쌓았더니 오라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가냐면 제가 이제 스타일이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전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죽향에 가죠.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낮에 가거나 저녁에는 저녁 먹고 한
8시쯤 전에 가요. 그럼 처음 가면 이제 우리 원장님이 이 테이블이 있는데 한 6, 7명쯤 앉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소개해줘요. 예, 그럼 인사하고 그때부터 얘기하는데 희한한 게 그냥 얘기가 돼요.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죽향이라는 장소를 3가지 효용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류센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분들이 농작물을 갖고 오면 그걸 이제 온 손님들 나눠줘요. 어느 날 갔더니 원장님이 호박 이따만한 걸 갖고 가래. 그래서 너무 큰데요. 그랬더니 아, 그럼 쫓겨난 거 이거 갖고 가라고. 그럼 이제 그거 가서 요리해 먹고. 그다음에 고민 상담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오늘 하루 지내면서 어려운 일을 얘기하면 정말 재미있는 게 찻자리에서는 사람들이 경청을 하더라고요. 주의 있게 듣고 한두 마디씩 해줘요. 그리고 위안을 받아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세 번째는 정보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덕을 본 거는 저는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된장 좀 맛있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어디 그 전화번호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제 아 샀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디다가 거제도에 KTX가 와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투자를 했대요. KT 지역 부분에. 근데 이제 돈을 좀 빼고 싶다. 근데 안 준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그 집에 오는 세무송가 무슨 공인회계 가서 사무장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되게 이렇게 아주 시원시원해요. 그럼 그분이 와서 그걸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답을 얘기해줘요.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온갖 정보, 고민 해결되고 가끔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저는 찻자리의 효능이라고 봐요. 모든 찻자리가 그러진 않겠지만 최소한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처음 봐도 얘기가 되고 물론 이제 잘 아는 사람들도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차를 마시면서 굉장히 성격이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말도 좀 말 많이 했나? 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인식 그러니까 아 내가 맞춰야 된다거나 그게 차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커피는 약간 좀 흥분시키잖아요. 이렇게 일시키고 근데 차는 각성 효과도 있지만 그 성분이 뭐죠? 대안인인가요? 네, 대안인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차분하게 해준대요. 네, 그래서 그런 진정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차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설명이 좀 길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말 중요하지 않더라도. 은퇴해서 맨 처음에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요? 교수일 때는 잘 못하던 거. 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3월 중순에 이제 모임을 하나 만들어요. 모임을. 그러니까 시를 즐기는 모임인데요. 네, 시를 베껴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뭐 가끔 끄적거리는 모임을 이제 3월 중순에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 좀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 참 이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제가 산단에 최소한 산단에서 제가 모시던 우리 이건명 교수님이나 산단에서 제자랑 일을 같이 하신 강상수 교수님은 그런 소양이 되게 풍부한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인문학적 소양이다. 전공과 관계없이 직업과 관계없이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요. 자, 일례로 제가 공대 교수님들을 퇴직 강사를 많이 하진 못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조금 여전히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은 나한테 자꾸 물어요. 퇴직하면 뭐 할 거냐. 근데 겁이 나나 봐요. 교수들이 퇴직했을 때 특별히 뭘 안 하면 그 사모님들이 되게 힘들다 하시거든요. 집에 앉아 있으면서 원래 하던 버릇대로 막 시키려고 하는데 온갖 잔소리 다 해야 되고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무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그런 소양이 없는데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지금 읽고 싶은 책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걸 이제는 아무런 강의 안 해도 되고 학생 지도 안 해도 되고 과제 안 해도 되잖아요.
실컷 하고 싶고, 어제 만났던 분들이랑 얘기는 이제 그거죠. 오늘 만났구나. 오늘 그 학생의 그 어머니와 이모를 만났는데 놀랐어요. 그래서 그 돈키호테라는 책이, 돈키호테가 뭔지 아는데 그 책이 보니까 되게 두껍더라고요. 제가 못 읽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읽으면서 이제 좀 제 자신을 조금 좀 성숙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뭐 의무가 아니라 그러고 싶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토론도 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빅 히스토리에 관한 책이 3권이 누르전 꼽거든요. 빅 히스토리. 그게 사실 이제 우리 김재현 교수님 계신 자연과학하고 되게 연결이 되죠. 총균세, 사피엔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낌이 그 인류가 어떻게 해와 있고 우주의 생성과 현재 우리 지구의 위치 이런 걸 알아야 앞으로 AI가 뭐건 그다음에 국제 정치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라도 좀 잡을 것 같아요. 히스토리를 알아야. 그래서 그거는 좀 올해 그 책 3권을 좀 띄고 좀 아는 분이랑 좀 토론도 하면서 좀 그러고 싶어요. 예.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몇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랑 얘기하고 싶으면은 이제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제가, 예, 먼저 연락 못하지만, 우리 강상수 교수님은 먼저 연락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하고 싶은 일들이 어떤 의무적으로나 어떤 그 스케줄대로 제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전석에 앉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행을 막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섬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그것도 있고. 예. 네, 지금까지는 어쩌면 개인으로서의 미래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저는 이 질문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것 같은데, 이제 학자로서 이제 AI 시대의 산업공학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 정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오늘 질문들을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꼭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산업공학회 매거진에 인공지능, 인간지능, 인문학 그리고 산업공학의 역할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작곡가들도 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작곡가들이 몇 년 동안 작곡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작곡을 해주는데 그거로 돈을 벌 수 있대요. 음원 서비스에 올리면 몇백 원으로 막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하더라고. 그림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일반 소위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소위 문화예술에 다 이제 침투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이 시를 대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시인들이 평균 시를 한 달에 한 편쯤 쓰거든요. 평균. 그럼 시를 써서 어디 기고를 하면 받는 돈이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인공지능 이용하면 하루에 시 100편도 써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산업공학에서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산업공학은 뭐냐면 인풋이 들어가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산업공학은 뭐냐면 그 아웃풋이 비용일 수도 있고 납기일일 수도 있고 제품의 품질일 수도 있는데 그 아웃풋의 중요한 걸 잘 높이기 위해서 인풋이나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변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시를 쓴다는 거에서 보면 시인이 시를 쓴다면 인풋은 자기 경험이나 생각이고 프로세스는 시를 쓰는 거고 아웃풋은 시가 나오죠.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이 그냥 명령만 얘가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나오죠.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해서 아웃풋을 나온 시라고 봐야 될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시를 쓰는 행위의 아웃풋은 시를 쓰는 동안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변화죠. 나온 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산업공학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다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죠. 예. 제가 아까 이제 시를 한 편 암송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시집을 사서 이렇게 쭉쭉 읽어봤어요. 그거 하루에 한 권 읽잖아요. 글자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는데 제가 그 시를 100개 써봤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100개 써보면. 암송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또 완전히 달라요. 아까 제가 그 시를 암송을 하려면 그 암송을 하면서 제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고요. 암송을 그렇게 하려면 제가 그 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공지능은 지가 만드는데 제가 뭐 만드는지도 모르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암송하는 것도 그런데 시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은 그 사람의 변화다. 나온 시 한 편이 아니라.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인문학적인 소양과 그런 쪽에 게 없으면 이거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제가 그 어떤 포럼에 갔을 때 잘 알려진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애들 키울 때 한번 지난번 식당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난지도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3가지가 필요하대요. 하나가 체력 단련. 왜냐하면 애들이 방구석에서 이러다 보면 이상하게 될 수 있으면 밖에서 같이 노는 거, 뛰어노는 거. 2번째가 수학. 그건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수학이 베이스니까 수학. 3번째가 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 네, 시가 필요하다. 근데 제가 요즘 어떤 버릇이 있냐면 자꾸 이제 시를 100개 쓰기도 하고 암송을 해보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시인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시가 왜 좋으냐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많이 제가 향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냥 읽었는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맥락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우리 이균호 교수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요새는 추측하는 버릇이 있어서 다음에 요 얘기할 것 같다. 지금까지 그걸 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많이 좋아진다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업공학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아웃풋에 나온 시 한 편이 아니다. 그 사람 자체 어떻게 보면 이걸 아웃풋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밸류라고 표현해야 될지 가치라고 표현해야 될지 또는 이제 그 다른 쪽 분야에서는 그걸 아웃풋하고 아웃컴을 분류하던데 아웃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상적인 그 사고의 틀을 이제 깰 때가 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네. 그리고 그런 거는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애들 공부하는 거, 애들이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숙제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 듣고 좀 저도 놀랐는데 숙제를 했더니 책 읽는 숙제를 했더니 초등생들이 책을 안 읽고 인공을 돌려서 독후감을 낸다는 거예요. 책을 왜 읽으라고 하겠어요? 그거 읽으면서 학생들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성장을 시키려고 한 건데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제가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을 분명히 이용을 해야 돼요. 왜? 편리하니까. 전에 막 찾던 걸 얘를 이용하면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되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초등생들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독후감을 낸 게 의존한 거잖아요. 의존한 거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하겠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책을 읽고 쓴 다음에 글자 수정 같은 거, 그거는 가능하죠. 그거는. 근데 처음부터 읽지도 않고 맡기는 거, 이제 그러면은, 인간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용을 해야 된다.
의존하지 말고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은 뭐 또 질문 말씀 가지고 차 드시고 여기 있는 거 안 드시면은 또 버려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다 드시고 저녁은 조금만 드시는 걸로. 네. 저는 그 옛날에도 느꼈는데 한번 언제 그런 말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학장님이 원래 고등학교 때 이과였습니까? 예, 이과 맞습니다. 아, 그럼 제가 왜 잘못 기억한가? 근데 학장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공대 교수님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인문대 교수님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특히 오늘 또 계속 이렇게 오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면 제가 생각에 오히려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인문학적 감성이 아주 뛰어난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어릴 때부터 그러셨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렇게 여쭙고 싶고 또 그런 만약에 그런 어떤 인성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참 이제 우리 뭐 공대 학생들 아니면 우리 그 부학들을 위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세상이 너무 막 이 시스템이 복잡해지니까 이게 혼자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융합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거 인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향으로 보면은 좀 뭐 굳이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나누면 인문계열 쪽일 수는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때 선생님들이 다 공대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해주면 다 공대로 몰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실감을 못할 텐데 저희 때는 예비고사라는 걸 보고 본고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합산을 해서 입학을 했다고요. 제가 기억하는 난 그때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때는 공대가 의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공대가 커트라인이 높았다고요. 의대는 150명 뽑고 공대는 거의 1000명, 공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때였어요. 그러고 아까 이제 이균호 교수님 정말 중요한 지적하셨고 저는 지도학생 면담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읽어요. 계속 몇 년 동안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자,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는데 교수가 너 뭐 무슨 기사 시험 뭐 볼래? 이렇게만 해서 면담이 끝난다. 야, 그거 정말 얼마나 메마른 짓이에요. 걔가 사는 문제, 지금 가족의 문제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점점 하도 언론에 떠드니까 앞으로 졸업해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 고민할 게 참 많을 텐데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인문학 베이스의 어떤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얼마나 편안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을 많이 봤고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못한데 우리 과에서는 지난 한 5년 사이에 2명이 자살을 했거든요. 너는 네가 하는 걸 하고 싶은 걸 해. 그게 네 인생이고 그게 최고야.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요. 등수 매기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메마른 시대가 됐다.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발 뭐 굳이 물어보시니까 우리 학교가 저는 정말 아이들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회에 나가는 그런 거가 숫자로 뭐 몇 등이 어떻게 따는데 그거 아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거에 목매달듯이 하고 뭐 막 돈을 어쩌고저쩌고 제발. 그리고 우리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지금 인문대 교수님이신데 아니 인문대는 왜 교수를 그렇게 몇 명밖에 안 뽑아요? 최근에 한번 학과 가보니까 너무 적더라고 교수자가.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학과 학생 수는 좀 줄을 수는 있는데 학생 수는 하지만 인문 거점 국립대라고 하면서 뭐 다른 대학은 안 가봤어요. 근데 너무 적더라고. 네. 나는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인문대는 교수가 적어야 되는지 정말로. 네.
같은데 그 학장님 가지고 계신 말하자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치관, 네. 영혼, 네. 신념 이런 네. 것들이 변화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변화의 계기라고 하면 그런 성향이 좀 있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 교육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영향을 준 분이 많이 계신데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우리 어머니 같아요. 우리 어머니 뭐 한글을 거의 쓸만한 건데 이제 엄격한 유교적 집안에서라고 저한테 늘 3가지를 얘기했고 그거가 뭐 책을 읽었는데 이런 걸 떠나서 명심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3가지인데 하나는 공부해라. 2번째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3번째가 뭐 둘보다 3번째가 인문학적인 그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을 게 생기면 나눠 먹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생기면 나눠 먹어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문재 시인을 만난 게 한 10년쯤 되는데 그분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제가 여쭸거든요. 인문학이 뭡니까? 그랬더니 2가지입니다. 하더니 하나는 자기 성찰과 주변 사람과의 연대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뒤돌아보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려고 그런 마음.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아직 그 경지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소위 뭐 재행무상 재범무화라는 그런 가르침 그런 것들도 늘 생각을 하죠. 그런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느껴요. 요새 모든 건 변한다 느끼고 과연 진정한 나라는 게 있는가 그것도 좀 느끼고 그래서 그거는 아까 어머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도 뭐 살아계신 분도 아직 계실 텐데 돌아가셨을 때 되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저 혼자 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그랬는데 3년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더만요. 3년이 지나니까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무가 있는데 저 밖에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딱 잘라 그 다음 위에 있는 나무를 시멘트 바닥 위에 올려놨어. 그게 나무냐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뿌리가 잘려서 콘크리트 바닥에 올려진 나무라는 생각. 3년 동안.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다. 살아계시구나. 어디에? 나 안에.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 같으면 이때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사랑, 가르침 그게 남아있더라고. 육신이 사라진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광량자설, 광자설이라고 해요. 광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뉴턴이 빛은 입자라 그랬고, 호이겐스는 파동이라 그랬고, 아인슈타인 이제 광량자설 말이지 않습니까? 광자. 그걸 느꼈어요. 우리 각 개인은 입자지만 흐름이 있구나. 네.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흐름 속에 또 있다. 그럼 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에 자식이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내가 하면 나는 오래 살아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영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입자로 생각해서 육신이 사라진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쪽에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원래 성향도 그런 게 있고, 아까 질문하신 거 돌아가면 어머니의 가르침,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하잖아요. 하느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됩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세요. 네, 축하도 좀 드리고 또 이렇게 교수님들 계신데 사실은
커피 당부도 하나 드릴 일이 있어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먼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죠,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앞에 두고 계신데 길은 걷는 자의 몫이래요. 그동안 잘 걸어오셨으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어디 계시든지 네, 길로서 또 길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아까 소개를 교수님 잠깐 해주셨는데 신해 축향이라고요. 네, 당호를 가지고 올해로 30년째 이렇게 차와 또 차를 다루는 여러 가지 과정, 차에 대한 물질적인 견해를 밝히고 다루는 과정, 그 다음에 사람과 공간과 그렇게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온 차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대에 맞게 펼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함께 온 실장이고요. 되시면서 교수님도 그렇고 또 질문자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주고받기가 잘 되는 게 차의 힘입니다. 교수님, 지금도 커피 되게 많이 좋아하신다는데 커피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이거든요. 커피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결이 달라요. 커피와 차는 결이 다르니까 저희 차실에 오셔가지고 네, 차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는요, 교수님 월요일 하셨거든요. 반은 제가 자청한 겁니다. 이렇게 뒤에 좀 장업해 드리고 싶어서요. 꽃도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더 따뜻하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네, 장이 잘 마무리되어져서 참 기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있는 거는 저 다 드시거나 만약에 다 못 드신 분들은 봉다리에다가 우리 또 차인들의 특징이 음식 남기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뭐가? 다 드시고. 아유, 뭐 수업을 막 하고 수업 시험 보고 뭐는요. 정신 없어요. 그 낮에는 그렇게 엄청 많이 쌓아야 돼요.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좀 앉으세요. 거기에 결국은 멀티를 병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실험 계획을 작成해서 동시에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설을 수준으로 복잡한 정도 있잖아요. 한 10배가 더 어려워요. 10배나 복잡해요. 옛날에는 어떤 상무이 형질을 유전자가 뭔지 그 유전자만 찾아내면 그게 문제인데 그거 유전자와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그 상호작용 거기서 나오는 환경 그 요소에 따라서 또 반응하는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다음에 증거도 여러 가지 하나를 보여주고 많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여러 가지 요즘에는 이제 그 유전자나 유전자가 뭐 생물체의 어떤 특성 유전자는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이제 DNA는 보이는데 주로 DNA를 다 보시는 거예요. DNA는 현미경 그거는 의미가 숫자 1, 2, 3, 4 그리고 1, 2, 3, 4, 2, 3, 2, 3, 2, 4 이런 방법 그거 근데 그게 보이는 거야 DNA. DNA라는 그 과학적인 구조는 보이는데 그 모양 그 구조를 가지고 이게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그거는 암호기 때문에 해독이 돼야지 길에 길어져 가지고 이 유전자 포도가
DNA 자체를 가가지고 그러면 생물을 보거나 관찰하는 그 기술 요즘에 교수님께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은 어떤 기술이에요? 그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람 안에 2만 9천 개 이상의 존재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착각을 저희 가서 격과는 어떨지 무조건 분이 어떤 거 원하다가 조금 만나요. 자꾸 뼈가리 안 돼. 저희가 해결해요. 지금은 자기들이 주관해서 그래요. 여기 위치 있네. 요거 엑스레이를 없애고. 제가 그래서 잠깐만.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오전에 얘기할 테니까 오후에 학교 찾아가서 만나세요. 조교 선생님을. 조교거든요. 정선이 조교라고. 내가 아직 아무 힘이니까 측정하는 방법,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요? 그거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하는 몇 개짜리? 뼈가루 1000개 만 개까지. 이게 한 기준다. 네. 그거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특징이 있어. 괜찮잖아요. 네. 시작할 때 특징, 끝날 때 특징이 있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끝날 때 색깔이 이게 방향 흡수되는 방향성이 네. 진짜 좋은 드라이브를 두 가지라고 하시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통하는 정도를 그래서 학교에서 가루가 열을 올리면 변성이 돼요. 예. 온도를 낮춰주면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이게 붙죠. 예. 이게 프라이머를 집어넣으면 좀만 더 근데 이게 원래는 끝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끝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끝나요.